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오랜만에 이제 상승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S&P 500이 2.1% 상승을 했고, 다우가 674포인트 급등을 했고, 나스닥 지수도 2.5% 상승을 했습니다. 에, 이게 이제 어떤 관세에 대한 그런 우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를 했는데 57.9로 급락해서 2022년 11월 이후에 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라든가 이로 인한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가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끼쳐서 어떤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 이슈라든가 이게 이제 지금 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이제 이게 기술주가 주말에는 반등을 해서 엔비디아가 5.3% 급등을 했고 테슬라 이쪽도 3% 급등을 한 그런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한 주간 금요일 날 상승에도 불구하고 S&P 500이라든가 나스닥은 주간 기준으로 해서 2% 이상 하락을 했고 다우는 주간 기준으로 해서 3% 하락을 해서 2023년 3월 이래 최악의 주간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일단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관련 이 종목이 최근에 한 연이틀에서 거의 뭐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마이크로 스트라일러지가 주말장이 13% 급등을 했고 미국 국방부의 뭐 납품 에 대한 뭐 불확실성이 증가를 해서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던 팔란티아도 지금 8.31% 급등을 했습니다. 뭐 중국의 뭐 BID 전기차 관련 기업도 7%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 있는 기업인데요. 이게 이제 100달러를 다시 회복을 한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뭐 반도체 관련 기업에도 월요일날 긍정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뭐할 수가 있고요. 엔비디아도 지금 121달러를 회복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테슬라가 지난번 이제 지켜지리라고 생각을 했던 250달러 아래에서 유동성에 의해서 250달러까지 회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주말에 우리 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반등세를 이어간 그런 상황이고요. 코인베이스가 3% 상승을 해서 183달러를 회복한 그런 상황이고요. 비트코인도 현재 시간 84,331달러를 기록을 해서 어느 정도 저점에서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저가의 매수 세력이 일부 들어온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그 10년 국채금리가 상승으로 전환돼서 다시 이제 4.318%까지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WTI 가격이 지금 67달러 18센트, 70달러 아래서 지금 나름대로 하락을 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금도 다시 상승을 해서 지금 3,000달러를 돌파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100달러를 회복을 했고 주말에 지금 하이닉스가 다시 20만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DDR 16G 4800하고 5600 이 현물 가격이 6.2달러로 한 달 만에 6% 이상 가격이 상승을 했고 이 D램 가격이 상승을 하면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어떤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 이런 기대의 효과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해서 우리 기업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느 정도 반등이 월요일 날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파월 차트를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지금 이때처럼 2018년도 고금리로 인한 어떤 경기 침체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때도 이제 US 테크 100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요즘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기술주들이 하락을 한 뭐 이런 상황이고, 이때는 이제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갈등이라든가 기술 패권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한참 심각하게 발생한 그런 시점이거든요. 2018년도 하반기 하고 2019년도 상반기까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관세라든가 그런 이슈 때문에 경기가 어느 정도 어,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지금 또 QT가 아까처럼 뭐 진행 중에 있고, 지금은 뭐 10년물이 뭐 주말에 살짝 뭐 반등을 해서 상승 중에 있고, 지금 테크백도 뭐 기술적인 반등을 이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완전한 뭐 테크백이 완전한 반등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US 테크백이 10년물 금리랑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10년물 금리, 즉 경기의 어떤 방향성이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가야 어떤 테크백도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 이게 또 엔캐리 자금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색깔이 파란색인데요. 요거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까요? 요게 이제 노란색이 10년 금리고요. 요게 빨간색이 비트코인. 요게 이제 파란색으로 음영 처리된 게 달러엔 환율이거든요. 달러엔 환율이 이게 이제 유동성의 양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하면, 달러엔 환율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이제 금리도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면 달러엔 환율도 올라오고, 이게 비트코인 가격도 이렇게 연동해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캐리 자금이 미국 증시, 특히 이제 비트코인에 상당 부분 유동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달러의 환율을 보면 어느 정도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엔의 어떤 유동성이 미국, 특히 비트코인하고 미국 테크백 이쪽에 상당 부분 많이 유입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미국 금리하고도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엔캐리 자금이 어떤 청산되지 않고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달러 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하고, 이렇게 이제 미국 금리도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4시간 차트거든요. 일단 이게 200선, 이게 빨간색이 50선이라고 이렇게 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와 있나 이거를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선에 이렇게 부딪히고 다시 이제 떨어져서 다시 200선에 부딪히고 다시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간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50선에 부딪혀서 떨어졌고, 제가 이제 요 지점에서 이제 어제 매수 신호를 제가 말씀드렸고, 어제 오전에 제가 동일 시간대 아이온 큐, 이온 큐, 그 다음에 마이크론 스트랄러지, 이쪽,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까지 제가 매수 신호를 같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낮에도 이제 우리가 거래되는 또 여러 가지 이 관련 또 파생 상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신호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이제 이게 50선을 좀 돌파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해서 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상승 가능성이 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지난번에 이 지점에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상승이 실패를 하고 거꾸로 50선에 이렇게 부딪혀서 하락한 요 지점이 지금 저항으로 작용할 확률이 좀 있거든요. 이게 이제 9만 1000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만 1000달러 정도는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손절할 수 있는 게 어제 요 가격대가 이제 뭐 8만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만 달러가 허물어지면 다시 이제 7만 6천 달러까지 이렇게 하락할 그런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선을 어느 정도 8만 달러가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보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많은 종목들이 같이 연관이 돼 있고 한번 테슬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이 가격이 250달러 아래에서는 지금 여기 유동성 풀 때문에 미국이란 뭐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한 이 가격대, 이 이제 세력 멜직 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세력이 이제 평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아래 가격에서 지금 아래 꼬리를 길게 단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또 별도의 문제고요. 일단은 500, 250달러 이상에서는 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기에는 좀 다소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론 머스크가 뭐 정치적인 그런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번에는 또 뭐 민주당 상원 의원과 X 전 이제 트위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우크라이나 관련 의견에 대해서 티포텟 하면서 다소 과격한 뭐 반역자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그 상원 의원이 이제 테슬라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이걸 이제 반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어떤 정치 성향 과도한 정치 어떤 그 참여가 어떤 테슬라의 어떤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뭐 그냥 지켜보진 않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성장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미국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위협을 느끼면서 어느 정도 테슬라가 어떤 그 미국의 대표 기업이고 결국은 그 부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통해서 부채 비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의 어떤 핵심 세력의 어떤 인지된 그런 느낌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우리 증시에도 주말에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특히 기관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양을 매수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떤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좀 기대되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주말에 마감한 우리 그 뉴욕장의 EWI도 본장에서 1.67% 상승을 했고 장 마감에도 0.77% 상승을 해서 한 2.75% 내외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봉 개념으로 봐도 어느 정도 하단부에서 좀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그 유동성이 어느 정도 채워진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좀 집중된 그런 ETF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어떤 반도체 중심의 좀 상승이 예상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뭐 항공우주 이쪽도 여전히 이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전히 국내 증시에서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타이거 우주방산이 보진돼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조선 탑10이 많고 어, AIN 로봇 그게 그다음 반도체가 지금 아직도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그 반도체가 뭐 다음 주에 이제 뭐 EWI도 상승을 하고 반도체 디램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수급이 이렇게 쏠리는 경우 이제 반대로 갈 확률이 좀 있거든요. 이때처럼 가령 반도체가 이렇게 떨어지면 방산이라든가 조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 국내 시장에서 유동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를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팔아서 반도체를 사는 이런 그 기관들의 행태가 일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주에는 어떤 그 우주 방산이라든가 뭐 조선 이쪽이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조정 기간 중간에
또 무리하게 따라가던가 아니면 저가 매수에 참여를 한다면 오히려 단기간 내에 또 그 어떤 비중 조절에 실패를 해서 어떤 기회비용 차원에서 또다시 이제 손절을 하고 또 뭐 늦게 뭐 반도체 매수에 참여를 한다면 이제 엇박자가 난다고 하죠. 또 다른 어떤 손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에 이렇게 그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쏠리는 경우 방산이라든가 이런 조선 쪽에 일부 뭐 셀매도가 나올 수 있어서 때로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훅 꺼지는 뭐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진입이 안 돼 있어서 방산이라든가 조선 쪽에 혹시 진입을 희망하는 그런 매수자 같은 경우는 장이 이렇게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음, 그리고 이게 이제 주말 정도 충분히 이제 조선이라든가 반도체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저가 영역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장중에도요 이렇게 그 반도체를 이렇게 빼다가도 빼서 이제 이 방산이 올랐다가도 반도체가 많이 떨어지면 또 일부 반도체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방산을 이렇게 일시에 푹 팔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가급적 이제 장중 매매는 그래서 좀 자제를 하는 게 좀 유리하고요. 이 고점에 이렇게 따라붙는 돌파 매매를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훅 빠질 때는 이 손실폭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방산이라 하더라도 지금 과매수 영역에 있고 월봉 단위로 해서 지금 RSI가 이미 75를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 철저하게 어떤 저가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리해 보이고요. 일단 그 다음 주에는 어떤 반도체 업종 중심의 반등세가 이어지고 우리는 이제 지수 중심으로 어느 정도 그 코스피가 다음 주에는 2600을 어느 정도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